자, 어제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11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죠. 그런데 아직 중요한 인사들, 총리, 또 해양수산부 장관,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내에 개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학번 박근혜 대학생, 여대생이 기다린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남자도 누군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지금 인사가 나긴 났는데, 네. 장차관급 인사가 나긴 났는데, 네. 정작 궁금한 총리, 그리고 네. 나머지 장관들 이야기가 네. 전혀 없어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안고가 빠졌다는 느낌, 그런 거 들었을 텐데요. 총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이 이제 에너지가 소진했다, 이제 당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가 나지 않았고요.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대한 신임 장관, 차관급 인사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공석이었던 자리를 메꾸는 수준에서 일단은 그쳤습니다. 예. 자, 그럼 연내에 개각 네.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손사래를 강하게 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개각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인사를 할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게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를 복원하는 게 가장 큰 어젠다고, 박 대통령도 거기에서 그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각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싶다는 건 이주영 장관이 본인이 사의를 강력하게 표명한 거지, 거의 청와대에서는 왜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이주영 장관을 지금 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차기로 마땅한 사람 아직 고르지도 못했고요. 또 연말에 이렇게 개각을 하면은 또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예. 세월호 수습도 마지막으로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이 장관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연내 못한다면 네. 이주영 장관도 그만두기가 좀 어려울 네. 텐데. 그런데 청와대 얘기를 곧이곧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건 반드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인사 곧 단행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인사가 없다고 누가 안심을 할까요? 예. 자,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죠. 이완구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 네. 자, 하태원 차장이 최근에 이완구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시기엔 어때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날 때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싶다 얘기했을 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줬고요. 제가 쓰고 싶었던 주제는 2PM, 그러니까 이완구의 2죠. 그다음 PM은 프라임 미니스터의 PM.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인이 총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총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잘 반추해봐라. 그렇다면 이런 일도, 경찰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외교관 생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경험도 있었고,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총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도 어떤 욕심은 있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 30년 공직 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총리직에 한번 올라보는 것 꿈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자, 이완구 원내대표 자신의 총리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내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국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보셨듯이 우리가 대표님을 박수 취소하십시오, 대표님. 박수 하십시오. 안 됩니다. 자, 취소하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선택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 있게. 근데 한마디만 좀 거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 이완구 원내대표를 제가 이제 총리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단정적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이완구 원내대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저런 총리설이 너무 일찍 공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안, 그리고 공무원 연금 연금 개혁하는 개혁안이죠. 거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로서 최소한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아마 총리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갑자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데려간다면 당에 대한 무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당이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갑자기 총리로 연내 데려간다는 것은 당에 대해서 어떤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인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급 그리고 차관급 인사 중에 관심을 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데요. 같이 도시락도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같이 도시락 까먹는 사이였다. 사이인데 보고는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른 화려한 도시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박 대통령 도시락이 내 것보다 잡곡밥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검소한 어떤 대통령 딸의 어떤 도시락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요. 바로 2인 1조로 이 장명진 방사청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네, 예. 실험을 했는데 이 장명진 방사청장이 ROTC 훈련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7시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녁 7시까지 돌아오겠다. 네. 훈련 받고. 그런데 이제 지금 늦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밤 10시에 뒤늦게 돌아왔는데 그때는 삐삐나 휴대전화도 없잖아요. 네. 뒤늦게 돌아오면서 교육 마치고 올 테니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7시는커녕 밤 10시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장명진 청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갔겠지. 10시인데. 예. 근데 네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하면서 밤 10시까지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 72년 대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정말 박 대통령은 정말 신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네. 자, 하태원 차장. 근데 박근혜 네. 대통령, 이거 지금까지 얘기는 장명진 청장의 얘기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것, 책에 네. 기술을 했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직전에 펴냈던 자서전격인 책인데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 장면이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약간 한 부분 틀린 대목이 있는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본인이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실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억으로는 7시에 실험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장명진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3시간 동안 꼬박 기다렸다. 이렇게 약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10시가 지나서 이제 당시에는 통금이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10시가 지나서 이제 둘이 이제 걸어서 하교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서로 나눈 대화가 소개가 됐는데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근혜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해요. 네. 대통령이라고는 안 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다만 꾸준히 공부해서 학자나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꿈은 아마 학자나 연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시절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자, 이남희 팀장. 네.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소개를 거의 해주시죠. 전자공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학생도 거의 유일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어떤 대통령의 딸이라고 경외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 박정훈 앵커 옆면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적표가 나 있는데 성적표. 제가 저 학교를 좀 아는데 예. 성적이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4.0 만점에 학점 네. 평균이 3.82. 3.82. 예,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99점인가요? 99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 높은 점수입니다. 예.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다 A거든요. A 예. 아니면 B가 가끔 거의 A다가 여기 B 하나 있고 그러네요. C 받은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선형대 수학이라는 선영대 수학. 선형대 수학이라는 선형대 수학. 이게 무슨 과목인데 과목인가요? 저도 제가 문과를 나와서 무슨 과목인지 몰라서 예. 지금 백과사전에 나온 선형대 수학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예, 예.
선형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1차 변환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예. 설명을 봐도 더 모르겠는데 들어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좀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해서 수학에서 C를 유일하게 받았네요. 자, 대통령의 딸에게 C학점을 준 이 교수님, 참 대단한 교수님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모범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책에 보면 나는 공부 시간에만 가장 몰두했다. 내가 왜 그랬냐 하면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막걸리를 마시거나 데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회고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딱 하루 경호원의 눈을 피해서 하루 일탈을 했던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강의실로 가는 척 하다가 명동으로 가서 영화를 봤다. 천일의 N이라는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고 놀다가 돌아갔다. 경험은 없이 다녔다? 네. 예. 근데 경호원한테 정말 미안했다. 그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대학이 있습니다.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도 네네. 후일담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의 그 친구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격을 한 건데 결국은 그 친구가 제적이 되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제적당했으니까. 그래서 친구인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요. 예. 그랬더니 박 대통령과 또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뒤에서 애를 써서 이 바로 서강대 그 전자공학과 70학번 동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그거에 예.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대선 캠프에 뭐 합류했다, 이런 얘기도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좀 네. 뒤에서 도왔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구내식당을 자주 다녔다는 얘기도 하나 소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락을 많이 쌌는데 때로는 이제 구내식당을 갔는데요. 그때 짜장면, 볶음밥, 그다음에 오므라이스 이렇게 딱 3개의 메뉴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요? 오므라이스요. 네. 당시 가격이 짜장면은 30원, 볶음밥은 50원, 그다음에 오므라이스는 7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건 30원짜리 짜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 가격을 좀 미리 얘기해 주시지. 예. 자, 정명진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름다운 우정을 쌓았던 두 분인데, 장 청장님,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하는데 큰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